조성우의 투자의 맛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증시의 강한 훈풍 국내 증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피가 빨간불이긴 하지만 지수의 상승력은 조금 아쉽다. 예. 어찌 보면 방산이랑 반도체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지금 시장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코스닥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시총상위 바이오주들 요즘 그 코스닥 바이오주들의 그 급등락이 좀 심해요. 예, 그래서 좀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좀 약간 안도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오전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요즘 코스닥 시장이 어제는 좀 강했는데 네. 오늘은 오히려 형이 먼저 가거든요. 네. 좀 바이오 쪽에 투심이 많이 꺾였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코스닥 시장의 하방을 좀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바이오 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식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식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상위주들의 투심. 예, 그러니까 코스닥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늘 알테오젠 많이 빠지고 네. 뭐 이런 거 많이 빠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코스피의 제약 섹터 차트하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제약 섹터 차트를 보게 되면 다르네요. 예, 다르죠. 아래가 코스닥이에요.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예. 근데 코스피 바이오는 꺾였구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바이오 쪽이 이제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서 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을 생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을 보게 되면 오늘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좀 제법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낙폭을 그래도 오전 부전 줄였어요. 장 초반에는 좀 더하긴 했는데 반면에 지금 코스피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그리고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은 제법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요 며칠에 좀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좀 좋은 모습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좀 컸던 것, 특히 코스닥 쪽에서 컸던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때도 제가 요거 갖고 한번 발끈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냐. 뭐 바이오 그 관세 무풍지대라고 말하는 사람들 좀 이런 자리에 좀 이제 데리고 와서 그때 왜 그랬냐 좀 물어도 보고 싶고 그러다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약간이나 한다 뭐 어쩐다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맞아요. 관세 피해주로 돼버린 거지. 그러다 이제 관세 우려가 이제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니까 바이오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인데 근데 뚜렷하게 조금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지금 코스피 쪽의 바이오다. 이 코스닥 쪽은 다 개인 수급 중심이에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월 이후에 양시장의 바이오 섹터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의미 있는 좀 시그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코스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4월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5월 지금까지예요. 보면은 외국인이 7,600원 매도했죠. 물론 시장 전체를 매도했기 때문에 뭐 바이오라고 안 팔았겠냐 싶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요. 또 이제 개인도 샀죠. 근데 이제 코스닥 보세요. 그냥 개인만 사요. 개인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세, 뭐 무풍지대다, 뭐 피해주다,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이 쏟아지는데 정작 코스닥 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은 산 게 없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뭐 급등을 해도 뭐 이제 그날은 뭐 이제 기관이 좀 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코스닥 바이오 쪽은 그냥 내러티브에 의해서 그냥 개인들만 치고받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게 지금 수급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은 파는 기조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관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제 매수를 그동안 좀 해왔다라는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이제 조금만 살아나면은 이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쪽은 가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근데 이제 코스피 쪽이 좀 더 우호적이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피 바이오가 수급이 더 확실하게 좋다 이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닥은 그냥 개인들만 치고받고 있었고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을 좀 사고 있었다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급 밸런스가 조금 더 이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좀 인덱스 수급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즉석으로 봐드리자면 오늘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제약 쪽 같은 경우가 이 소폭 매도로는 나오네요. 일단 아직 그러니까 수급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당일 기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확실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급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쪽은 역시나 좀 그동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코스피 이제 제약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데요. 네? 코스닥의 알테오젠 저희 딜사이트 방문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인데 근데 좀 중요한 건 속상하네요. 저는 알테오전 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건 뭐 다른 분한테 그건 물어보셔야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 틈틈이 투자의 맛에서 바이오 섹터를 다뤄드릴 때 단 한 번도 코스닥의 바이오를 사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릴지언정 저는 코스피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시각을 견지해 왔고 물론 이제 그래서 안 올라서 그런 걸로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시켜드려서 그게 급락해서 욕먹은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이오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대형 바이오주들은 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종목들이고 코스닥에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기술 수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 장부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반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러티브 중심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바이오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바이오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또 가격이 원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투자의 맛의 기본 철학은 뭐죠? 바닥에서 예. 슴슴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코스닥 쪽의 바이오보다는 코스피 쪽의 바이오 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종목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종목들 사이에서 바이오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오면서 CDMO 쪽이나 네.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가 괜찮았는데 네. 그쪽을 코스피에서 찾자면 어떤 종목들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굳이 뭐 코스닥에서 해먹은 걸 뭐 코스피에 뭐 반영할까 싶긴 한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위에는 한미약품이고 네. 아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바이오 코스피 쪽에서 그냥 1순위, 2순위로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한미약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다른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비해서는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이제 좀 바닥에서 꿈틀대고 올라오는데 이 한미약품이 그동안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올라왔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미약품 주주분들이 되게 억울해하셨어요. 야,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렇게 막 진짜 난리인데 왜 얘는 경영권 분쟁인데 왜 이 모양이냐 뭐 푸념을 네. 하시고 했는데 어쨌건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한미약품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잡고 있는 거죠. 물론 네. 훨씬 더 바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약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와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한미약품은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는 그런 주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일단 1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탄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1순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한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한미 약품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이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작년 6월에 이 투자의 맛 시즌 1 첫 방송에서 네. 여러분 삼바 잡고 시작하시죠 한 게 여기였어요. 오. 아 진짜라니까. 근데 뭐 아무도 기억도 못 하셔. 저 때가 얼마였어요? 이때가 70만 원대였죠.
이때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120만 원까지 갔는데도요. 아무도 이걸 사신 분이 안 계신지 뭐 댓글도 조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전에 한미약품 딱 이야기를 할 때 존중님께서 네. 댓글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랬나요? 남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래도 투자에만 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도 참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물론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과 또 이제 좀 호흡이 맞으면 이런 쪽에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이제 신고가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뭐 깼다 뭐 회복했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이익 추정이 계속 올라왔고 실제 계속 좋아졌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독 삼바만 유독 좀 질주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충분한 좀 조정을 좀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100만 원을 좀 지지하는 쪽에 대한 생각에선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탄력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선호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안에서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로봇 시세가 괜찮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바닥권대에서 진입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1월에 로봇주가 엄청 좋았다가 그동안 많이 눌리기도 했어요. 좀 예. 바닥이라고 봐야 할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 이제 연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계열사로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어떤 호재에 이제 그동안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질주를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솟구치고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작이 이제 쌓여가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좀 모멘텀으로 삼는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판매는 이제 1분기 유럽에서 완전히 말아먹었으니 뭐 이제 새로 이제 조금 동력을 찾으려면 역시 이제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예.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방산과 로봇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을 지피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그 관련한 인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후보 그 뭐 해당 기업의 사회이사가 뭐 특정 후보의 뭐 캠프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난리가 나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제 관세 우려 완화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곁들여진다면 이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점 이런 쪽에서 좀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봇이요. 특히 부장님께서 작년 말에 굉장히 밀어주셨던 섹터였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인가요? 이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제 그 작년 투자의 맛 시즌 1을 시작할 때 쌈바를 잡고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그 연말쯤에 이제 시즌 1을 이제 막을 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로봇주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연말이었죠. 연말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연초에 로봇주가 막 질주를 했는데 또 댓글에는 조성우 다시 불러와라는 댓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귀가 좀 늦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로봇주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꿈틀대는 그런 상황인데 비슷하게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실게요. 위에 종목이 이게 유진 로봇이거든요. 이게 그 저기 뭐야 사회이사가 어떤 후보 캠프 이거 이런 거 손대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어떤 재료들이 이제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쪽에 힌트를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진 로봇을 따라가서 더 먹겠다고 달려드시면 안 되는 거고 로봇주가 어쨌건 지금은 오를 거리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구나. 뭔가 좀 장작이 쌓여가고 있고 여기에 좀 이제 불을 붙이려는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얘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제 후속주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자, 밑에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로봇주의 대장주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무서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로 이제 정식으로 편입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슨 이제 다른 로봇 기업하고 무슨 MOU 체결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행보는 곧 삼성전자의 행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조정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합병철회나 뭐 여러 가지 뭐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좀 이제 진한 버전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잡는다고 하면 로봇주의 군집성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단기 테마적인, 그리고 단기 좀 수급에 의존한 그런 시세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주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인데, 자, 유진 로봇은 빵 떴는데 네. 두산 로봇은 아직은 잠잠해.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자, 유진 로봇도 뛰었는데 그럼 이제 중소형 로봇주 중에서 그래도 이제 후속적으로 시세를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면 1순위로는 이 뉴로메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메카도 예, 강했죠. 유로메카도 연초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예. 근데 유로메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주 중에서도 그 이제 조선 그 이제 용접 요 로봇으로 이제 많이 좀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그 휴머로이드니까 관절 뭐 이런 걸로. 액추에이터.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액추레이터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올랐다가 거의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진 로봇처럼 뭐 수급이 한번 붙으면 또 곧잘 또 상승 탄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뉴로메카를 좀 이제 1순위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로봇주에 좀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어떤 베팅을 좀 고민을 하신다. 이러면 역시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 다른 종목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순위.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가실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아, 가정의 달에 돈 많이 썼는데 이거 좀 메꿔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전에 신재생 다 해갖고 다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안 사시는데 또 여기서 또 메꾸신다면 뉴로메카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로봇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때 당시에 막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 예.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태양광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세를 연출한 종목들이 몇몇 있는데 예. 좀 리뷰 차원에서 한 종목만 다시 얘기해 주시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요거 와, 오늘 이게 왜 18%씩 오르냐? 오늘 태양광 너무 좋거든요. 예, 아니 오늘 좋은 걸 알고 왔는데 더 올랐네요. 자, 제가 이제 4월 이제 후반에 요쯤에 이제 신재생 쪽이 한번 다뤄드렸을 때 예. 원체 이제 좀 많이 좀 주가가 부진했고, 또 이제 트럼프 그 피해주로 이제 손가락 빨고 있다가 중국산 태양광 3,500% 이 소리에 이제 관뚜껑을 열고 이제 일어나서 요건 제가 이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콕 찍어서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만 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4만 원이네. 그때 아마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예. 이번 가정의 달이 전혀 부담스럽지 아이, 않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다 했죠. 내일 또 스승의 날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안 하시고 이제 뭐 가정의 달, 나 돈 많이 썼는데 이거 메꿔야 돼 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면 어쩌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투자의 맛은 항상 이제 남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늘 우리는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이걸 접근하신 분들은 물론 설령 여기까지도 안 오고 그 이전에 파셨더라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네.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방송 틀어보니까 뭐 이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화 솔루션 뭐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이 가격에서 사람 말씀 안 되지. 예. 물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좀 넓게 보면 신재생 뭐 여전히 전 추가적인 상승 룸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4만 원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제가 말씀드렸던 2만 뭐 7, 8천 원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엄연히 다른 종목이다. 다르죠. 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매수 의견은 안 드릴게요. 아이 그럼 또 즉석으로 하나 가자. 에이,
네. 어우, 네.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 자, 예, 좋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예. 후속 주자로 어떤 종목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자, 일진 하이솔루스 보시죠. 오, 자, 요즘에 신재생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하모니처럼 도레미파 이렇게 가요. 네, 자, 태양광이 먼저 움직이니까 풍력 따라왔죠. 네. 그 뒤로 지금 못 따라오죠. 수소 따라오죠. 아, 근데 수소. 수소는 아직 지금 바닥권에 있죠.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또 하나 붙여볼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보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죠. 두산 퓨얼셀입니다. 아, 두산 예, 퓨얼셀이요? 자,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그래도 수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야금야금. 자, 신재생 섹터는 전체적으로 정책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자, 트럼프는 태양광만 얘기했죠. 풍력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태양광이 치니까 이제 풍력이 따라가고 이제 수소가 꿈틀대느냐를 보게 되면 정책이죠.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주를 지금 추격 매수할 것이냐가 아니라 네. 이제 신재생이 군집성이 확대가 되니까 여기서 또 가격이 좋은 게 무엇이고 후속주가 무엇이냐 이런 걸 찾으셔야죠. 그래야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느긋하게 잡으셔가지고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갔을 때 난 이거 바닥에서 잡아놓은 거니까 내가 느긋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 봐요.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느긋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아니 화를 그러세요?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가끔 이제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이걸 갖다 지금 사도 됩니까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거에 좀 약간 조바심이 생기셔가지고 어떤 방송을 트셨는데 거기서 지금 사도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사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러다 이게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욕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자니까. 그래서 네. 제가 물론 풍력도 아직은 여력이 있어요. CS윈드가 이제 좀 뒤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은 단계 너무 급등했으니까 풍력이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가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소 보셔야지, 수소. 일진 하이솔루스나 아니면 두산 퓨얼셀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 바닥에 있네. 이거 아직 아무도 아까 댓글에 한미약품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이제 수소가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거를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투자의 맛 시청자분만 이거 알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러다 이제 또 나중에 또 한 뭐 1, 2주 지나가지고 수소가 빵 뜨면 그럼 또 여기저기서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팔짱 딱 끼면서 나 그거 옛날에 투자의 맛 보고 내가 이거 완전히 바닥에서 사놨는데 이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은 물론 트레이딩을 하자면 또 대안들이 있기도 하겠죠. 물론 뭐 태양광도 뭐 따져보게 되면 저 밑에 또 중소형제 스몰캡으로 가다 보면 또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종목들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시세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종목, 서드 종목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수소 관련주는 지금 정말 담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단기적으로도 보시는 거죠 지금 장기보다는? 아니 단기 뭐 쪽. 내가 사서 뭐 주가가 내일 오를지 뭐 모레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오를 거는 같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올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강하게 올라오느냐, 그건 제가 맞출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맞출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면 올라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지는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가격이 좋을 때 일단 길목무에서 해놓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 다음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좀 뒤따라갈 수 있을지 함께 테마적인 느낌들도 저희가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 오후장 지나고 나면요 이번 주 두 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좋기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탄력이 확 붙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도 이제 다시 상승 전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월 이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낙폭을 대부분 다 만회하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나스닥이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시면은 요 그 이제 낙폭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은 회복을 못했죠. 자, 코스피도 한번 가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세 우려가 커지던
요 이제 이 낙폭을 아직은 다 회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 지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뭐 뉴욕 증시도 좀 환호했는데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탄력이 약한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뚫고 나가려면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6월에도 안 하게 생겼고 지금 7월에도 안 할 판이야. 9월에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어쨌건 좀 이제 목까지는 왔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건 아니고 뭐 다시 이제 고꾸라지지만 않으면 시장은 사실은 저는 시장 지수가 급등하는 건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외감 많이 느끼지. 오히려 제가 오히려 지수는 횡보할 때 오히려 해먹을 게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 종목장이니까. 섹터가 막 도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무조건 반도체 붙어야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그래서 항상 가격이 좋을 때 뭐라는 말씀드렸는데 요즘 반도체는 좋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 반도체 됐죠, 트럼프 트레이드 됐죠, 대선 정책도 제가 가끔 갖고 오면 그거 되지, 다 되고 있잖아 우리 투자의 맛은. 과연 로봇과 수소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과 수소도 관심을 많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한 주 전략 말씀 주셨는데요. 지수 자체가 약간은 목에 차 있는 느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섹터 그리고 종목별의 순환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